이거 다 자업자득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스티웰 미 국무부 고위인사 3명이 동시에 한 날 우리 서울에 왔습니다. 예. 스티웰 차관보, 그 다음에 크라크 경제차관, 그 다음에 또 방위 협상 대표, 이렇게 3명이 와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낸 게 뭡니까? 바로 지소미아 협정 복귀하라. 그 다음에 방위 협상 제대로 미국이 요구한 대로 돈을 다 내라.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내일이죠. 13일 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오고 14일 날은 미 국방장관이 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오는 데는요. 이 군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에 참석차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이 회의 정상적인 정례 회의지 않습니까? 이 정례 회의에 참석해서 매년 한미 양국 간에 다뤄야 할 군사적인 그러한 의제, 어젠다에 관해서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이러한 통상적인 협상의 틀을 벗어나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방위비, 그 다음에 지소미아. 이 두 가지가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관심사라기보다도요, 우려하는 사항이에요. 이러한 우려사항은 왜 나오느냐? 현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얼마만큼 비정상적이냐? 이 안보이 외교 문제를 갖다가 이념의 바탕에서, 즉 좌파적 사고의 핵심은 뭡니까?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런 좌파적 이념에 빠진 나머지 미국 관계를 소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외교안보의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현 정권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면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한데 너무나 아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와대 최고 안보 책임자 1번, 2번이 전부 통상 문제에 접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 책임자는 순수한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한 번도 평생 외교관하면서 다룬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공군 출신이에요. 공군 출신. 공군을 제가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군 전반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식견도 배짱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답변을 보십시오. 적이냐 해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탄도미사일이 맞냐 해도 대답을 못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냐 해도 제대로 못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충성파 김정은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미국 고위 관리들과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 고위 관리들이 국무부에서 3명이 오고 이번에 SCM 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와요. 합참의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함께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반적인 우리 한반도의 안보 환경과 동북아 그리고 아시아 정세를 물론 논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지소미아 협정의 연장 문제 그리고 방위비 압박 문제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에서 필수다. 한미일 세 나라는 우리가 함께하고 단합할 때 더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향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지소미아 그거 별거 아니야. 한미 동맹하고는 관계가 없어. 지소미아 폐기해도 괜찮아. 동맹관계를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게 국익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과 그 다음에 차장 김현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밀리가 이렇게 기자들하고 비행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일 두 나라가 2016년도 체결한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이다. 두 나라가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한일이 다툴 때 이득을 보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다. 동맹 내부의 마찰은 공통의 가치와 전망, 안보적 필요성 등을 공유하는 게 많은 나라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명확히 북중의 이익에 부합하며 한미일 세 나라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다.
이렇게 꼭 대학 교수가 강의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엊그제 국회에서 이게 지소미아 폐기가 되면 북중만 좋은 거 아니냐 몇 번 물으니까 다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4번인가 물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소미아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미국인들은 에버리지 미국인들은 한일 두 나라에 미군을 전방 파견하는 것을 보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왜 그들이 거기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드나? 그들은 매우 부자이고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느냐? 이것들이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질문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 아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옛날에 미군 철수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밀리가 이렇게 주한미군 언급한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주한미군 필요성, 이게 미국 대중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하는데, 그 얘기는 그걸 알게 해서 미국의 보통 국민들이 이해를 하려면 한국이 미국 대중들이 납득할 정도의 성의, 즉 방위비 분담 금액을 증액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3쿠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의는 바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바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기다리는 성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도 이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 이미 앞에서 국무부 관리들 스티븐 방일했을 때도 충분히 우리 한국이 복귀해야 된다 이런 걸 역설했고, 이번 밀리 합참의장도 마찬가지로 지소미아의 복귀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소미아 조치가 사실상 미국이 와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수순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특히 뭐 방위비 같은 경우에야 어떻게 우리가 한꺼번에 1조에다가 5조를 내겠어요. 그건 뭐 미국도 그거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한 번에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소미아야 한꺼번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 방안과 관련한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풀어라, 그러면 지소미아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2단계 전법으로 우리 한국 정부는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일본이 그러한 요구를 따를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상당액 정도로 인상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그것은 결국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미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압박이 많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해야죠. 호르무즈 또 파병도 해줘야죠. 방위비도 인상시켜줘야죠. 지소미아도 또 복귀해야죠.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해야 되죠. 아주 많아요. 또 미국이 얘기하는 INF 조약의 대책, 즉 중거리 미사일 우리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도 또 협의해야죠. 우리가 풀어줘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숙제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해야만 되는데 그냥 가만히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교는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테이크지 않습니까? 협상이 나가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 밝히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즉 안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받아낼 여러 가지 이 법적 제한들이 있어요. 그 법적 제한을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 우리가 숙제를 해준 것만큼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또 숙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건데, 맨 먼저 우리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미사일, 한미 간에는 미사일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 중량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사일 사거리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탄도 중량 제한은 2017년도에 풀렸는데 사거리는 아직까지도 최대치가 800km로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위성 발사를 위한 민간 로켓에도 우리 한국은 고체 연료는 못 쓰게 돼 있어요.
다른 선진국들은 액체와 고체를 함께 같이 병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사일 지침 때문에 반쪽짜리 액체 로켓만 개발하고 있어요. 일본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고쳐가지고 우리도 액체, 그 다음에 고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SLBM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대형 잠수함도 지금 거의 다 진수를 완수해서 진수를 앞두고 있어요. 즉 동해안에 실전 배치할 것이 분명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응 잠수함 전략 차원에서 우리도 핵 잠수함을 갖자.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설계까지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핵 잠수함 추진하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 잠수함을 만들어도요. 이게 사실상 미국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연료. 군사용 핵 연료를 한미 원자력 협정이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가는 군사용 핵 연료를 직접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 한미 협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방위비 분담금 5배나 더 내라고 하는데 낮추는 방법이 있다. 바로 뭐냐? 핵 공유 협정 아니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자체 핵무기 개발 아니면은 전술핵 재배치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러한 핵 우산으로 확장 억지를 통해서 한국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 갔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방위비 분담의 금도 인상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서 방위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2015년도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처리에 재처리할 수 있는 그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때도 사실상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전 강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농축 재처리 권한을 우리한테 주도록 미국을 압박,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말하자면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안보상의 족쇄 조치를 풀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가하는 여러 가지 외교적 군사적인 압박, 우리는 기브앤테이크 형식으로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조선일보 사설은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